안녕하세요. 이효준입니다. 오늘은 러플 튜토리얼로 배우는 파이썬 5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산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거예요. 배울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으므로 여러분들이 이 전장 챕터 1부터 챕터 4까지의 복습을 안 하고 오셨다면 한번 복습을 해 보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오늘부터 내용이 약간 어려워지거든요. 오늘의 명령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리스트를 이해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계산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 캐리에 대한 개념을 익히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키 코드가 무엇인지 조사하고 이것으로 주어진 암호를 해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리스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는 순서를 가지는 데이터의 집합입니다. 여러분 반마다 학생들의 번호가 주어져 있죠. 여기서 인덱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번호마다 여러분들의 이름, 그러니까 문자열이죠. 또는 숫자를 나열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 말고도 다른 데이터에 자료형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뒤에서 배우는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들어갈 수도 있고 다른 자료형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 시간에 배울 것은 리스트 인덱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에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 15번 나와서 문제 풀어보세요 라고 한다면 15번 학생이 나오겠죠. 그런 것처럼 번호로 그 데이터를 부를 수 있는 것을 리스트 인덱싱이라고 합니다. 우선 파이썬 코드 앤 런에서 간단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죠. 파이썬 코드 앤 런. 여기서 리스트 글씨가 작은데 이게 확대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PPT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테스트라고 되어 있고 는 200, 400, 800 호준 2 라는 순서 있는 데이터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스트 테스트, 이 리스트 이름이죠. 여기에 0번째 거를 출력해줘라. 그러면 200이 출력이 됩니다. 왜 0번째냐면 컴퓨터는 항상 0부터 시작을 합니다. 1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이걸 굉장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200이 출력이 되고 첫 번째 데이터 값은 400, 두 번째 데이터 값은 800, 세 번째 데이터 값은 호준, 네 번째 데이터 값은 2입니다. 이 데이터를 단순히 호출하는 것 뿐만 아니고 연산도 가능합니다.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물론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리스트 네 번째, 리스트 세 번째, 네 번째면 0, 1, 2, 3이니까 여기가 세 번째죠. 여기가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2호준이 될 거예요. 2호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다 한번 실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게 실행이 제대로 안 돼요. 리스트 네 번째에서 리스트 세 번째를 뺐더니 실행이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네 번째가 뭔가요? 0, 1, 2, 3, 4니까 2에서 호준을 뺐어요. 여러분들 문자열에서 문자열을 뺐습니다. 이거 연산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실행이 안 되는 것을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리스트. 이건 여러분들이 여기서 실행해도 실행이 됩니다. 네. 리스트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 이름, 토끼반이 있어요. 그래서 이호준이 1번이고요. 황은정이 2번이고요. 김연아가 3번이고 김수빈이 4번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수십 명의 학생들을 지금 여기 4명밖에 없지만 여러분들 반에는 뭐 20명이나 30명의 학생들이 있죠. 그 수십 명의 학생들을 전부 다 일일이 번호로 지정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언이 가능합니다. 레빗이라는 반에 이호준이 0번, 황은정이 1번, 김연아가 2번, 그리고 김수빈이 3번 이런 식으로 대응되는 번호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리스트의 구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소 1번, 요소 2번, 요소 3번, 요소 4번. 근데 여러분들 헷갈리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0번째예요. 그리고 여기는 첫 번째입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도 들어갈 수가 있고 숫자도 들어갈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문자 열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리스트 인덱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번호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print rabbit 제로라고 한다면 이호준이 출력이 됩니다. 여기가 제로 번째죠. 다시 한번 로플도 돌아와서 볼까요? A라는 클래스에 이호준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따옴표를 해주셔야 돼요. 작은 따옴표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확인하고 해볼게요. 네. 이렇게만 한번 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print a에 제가 아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출력이 안 됩니다. 여러분 대문자랑 소문자는 완전히 다른 문자예요. 뒤에 가서 좀 더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실행을 시키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여기서 A라는 리스트를 선언을 하고 1, 2, 3, 4, 5라고 저장을 한 다음에 A의 0번째를 출력하면 1이 출력되는 이러한 것들, A의 2를 두 번째 것을 출력을 한다면 0, 1, 2니까 3이 출력이 되겠죠. 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A에 마이너스 1을 호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0번째라고 했어요. A에 마이너스 1이 있나요? 뒤에? 없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거꾸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0번째에서 마이너스를 1을 하게 되면 맨 마지막에 있는 리스트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슬라이싱입니다. 이 부분은 약간 어려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파이썬을 가지고 게시판을 만든다거나 뭐 다른 결과물들을 만들 때 사실 이 슬라이싱이 많이 쓰이게 되는데 한번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A에서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값을 불러오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코드로 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A의 0번째부터 여기 뒤에는 여러분들이 세 번째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세 개를 불러와라 라고 기억하시는 게 더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1, 2, 3이 출력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게시판 같은 거를 보면은 뭐 게시물들이 이렇게 쭉 나열이 돼 있죠. 그러면은 나는 뭐 0번째부터 5번째까지의 게시물들을 출력을 해주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리스트 연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리스트 연산. 그래서 이 리스트끼리의 연산입니다. 리스트 요소들의 연산이 아니고요. 그래서 A에 1, 2, 3이 들어가 있고 B에 4, 5, 6이 들어가 있어요. A 플러스 B를 하게 되면 1, 2, 3, 4, 5, 6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약간 여러분들이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A에 1, 2가 들어가 있어요. A에 곱하기 4를 하면 4, 8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4, 8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됩니다. 리스트가 들어가 있는 게 1, 2, 1, 2, 1, 2, 1, 2. 그래서 1, 2가 4번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스트 수정,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리스트 A의 값 중에서 세 번째 값인 4를 5로 수정하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A의 세 번째 값을 수정할 값을 뒤에다가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변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1, 2, 3, 4였는데 1, 2, 3, 5로 바뀌었습니다. 이번 리스트의 내용을 삭제해 볼게요. 내가 제로 번째에 있는 리스트를 삭제하고 싶다. 그러면 원래 1, 2, 3이었는데 제로가 1이었죠. 그래서 2, 3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엔 삽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A에 1, 2, 3이 있는데 제로를 추가할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되고 원래는 1, 2, 3이었지만 0, 1, 2, 3으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근데 B에다가 제로를 넣을 거예요. 프린트 B 플러스 A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결과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리스트를 직접 플러스를 해주셔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다른 변수를 선언해서 붙여주셔도 똑같은 연산의 결과 값이 나온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번엔 내장 함수예요. 내장 함수인데 리스트 변수명 뒤에 점을 붙이면 여러분들 선언하지 않은 함수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append 같은 경우 요소를 추가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나는 4를 추가하겠다 라고 한다면 자동으로 마지막에 4가 추가가 돼요. 여러분들 연산 이렇게 더하기 연산을 안 하셔도 자동으로 추가될 수 있는 함수들을 제공을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을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말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전부 다 실습을 해보시고 스스로 익히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함수들을 전부 다 한번 해보시고 뭔가 안 된다면 안 되는 이유를 한번 찾아보시고 또 그렇게 공부를 해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여기 있는 내장 함수들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일일이 구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구현을 일일이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너무 비효율적이죠. 비효율적이어서 사람들이 함수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내장 함수를 사용하실 때에는 내장 함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정확히 인지를 하고 또 버전마다 약간 내장 함수가 달라요. 요즘에 버전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데 다른 버전에서도 이걸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시고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sort는 정렬이에요. 정렬하는 함수이고요. 그래서 0, 3, 1, 5를 sort를 시키면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까 이 전 시간에서 배웠던 if문과 for문과 while문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걸 정렬시키려면 굉장히 또 많은 함수들을 사용을 해야 돼요. 많은 라인의 프로그래밍 코딩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한 줄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게 편한 것을 하시기보다는 지금은 한번 while문이나 for문이나 if문을 사용해서 정렬을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remove는 리스트 요소 제거예요. 그래서 remove 2를 하게 되면 여기 보면은 리스트의 첫 번째로 나오는 x값을 삭제하는 함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2가 어디에 있나요? 여기에 있죠. 여기에도 2가 있어요. 그런데 뒤에 것은 삭제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2의 값을 제거를 하게 돼요. 그리고 count는 이거 굉장히 많이 쓰는 함수입니다. count를 하게 되면 1의 개수를 세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count 아주 자주 쓰는 함수이니까 용법도 많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expand 확장 함수이고요. 그래서 0, 1, 2인데 3, 4를 나는 뒤에다 붙이겠다. 그래서 0, 1, 2, 3, 4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팝은 리스트 마지막 요소에 꺼내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마지막 함수를 이렇게 꺼내는 거죠. 네, 팝을 하게 되면 2라는 게 꺼내졌고 리스트는 0, 1만 남아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insert는 리스트 요소의 삽입하기예요. 그래서 리스트 1, 2, 3이라고 되어 있는데 리스트 insert 3, 4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 보시면 리스트 세 번째에 4를 넣겠다는 뜻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앞에 게 자릿수고 뒤에 게 그 대입될 자료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4가 삽입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인덱스는 위치값 리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덱스라고 해서 앞에서 배웠었죠. 인덱스도 배우시고 인덱싱도 배웠었어요. 그래서 인덱스 함수는 리스트의 인덱스를 반환하는 함수라고 되어 있죠. 1의 값인데 1의 값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 요소 값의 인덱스는 뭐냐? 0이죠. 0번째 값입니다. 이거는. 그럼 만약에 여기 3이라고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2라고 출력이 되겠죠. 리버스는 요소의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1, 2, 3이라고 되어 있는데 list.reverse라고 해놓으면 3, 2, 1이라고 출력이 됩니다. 튜플입니다. 튜플인데 튜플을 설명드리기 전에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리스트는 지금 여기 대괄호로 되어 있죠. 튜플은 소괄호예요. 그러면 뭐가 빠졌죠? 중괄호가 빠졌죠. 중괄호는 딕셔너리입니다. 딕셔너리는 6번째 주에서 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대괄호, 중괄호, 소괄호가 각각 어떠한 자료형인지 기억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리스트와 튜플의 큰 차이점은 수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튜플은 수정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지원하는 내장 함수 물론 다르겠죠. 그래서 튜플은 이 정도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설명했었던 리스트나 튜플 그리고 앞으로 할 딕셔너리 이 부분들이 이렇게 작은 페이지에 작게 설명될 내용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내용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공부를 하고 싶으시다면 다른 책들을 보시면서 더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더 고급 프로그래머로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덧셈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거예요. 1, 2, 3, 4, 5, 6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1하고 4를 더해서 여기다가 5를 넣고 2하고 5를 더해서 여기다가 7을 넣고 그리고 3하고 6을 더해서 여기다가 9를 넣습니다. 그러면 이 로봇이 한번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주워야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리스트로 일단 저장을 할 겁니다. 리스트의 형태로 저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0번 여기 지금 세 번째죠. 요게 세 번째 거 그리고 두 번째 거, 첫 번째 걸 저장한 다음에 각각의 자릿수를 저장할 겁니다. 한번 아래에서 한번 볼게요. 리스트 y는 0에 곱하기 3 리스트 x는 0에 곱하기 3 제가 곱하기를 하면 어떤 식으로 된다고 했나요? 바로 이런 식으로 된다고 했죠. 0, 0, 0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결과값이죠. 결과값도 동일하게 이런 형태로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x도 세자리가 되고 y도 세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결과값도 세자리가 되죠. 여러분들 이것은 완벽한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세자리를 더해서 4자리가 될 수도 있죠. 4자리까지는 연산이 안 됩니다. 또 캐리라는 부분이 지금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우선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어 보고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더욱더 완벽한 계산기 프로그램을 만드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저는 일단은 pick auto라는 함수를 선언을 해줬어요. 그래서 x는 0이고 while on beeper인 동안 pick beeper를 해서 x는 x 플러스 1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return x를 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아래에 있는 모든 비퍼들을 줍고 그 비퍼의 개수를 리턴해주는 함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x의 1의 자리, x의 10의 자리, x의 100의 자리, y의 1의 자리, y의 10의 자리, y의 100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x의 1의 자리를 이렇게 줍고 x의 10의 자리를 이렇게 줬고 x의 100의 자리를 이렇게 줬을 거예요. 그러면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가 들어가겠죠. 여러분들 여기서는 앞에 부분은 여기까지 올라가는 그림입니다. 여기까지 올라가서 여기서 1의 자리를 줬고 여기다가 10의 자리를 줬고 여기서 100의 자리를 줍는 거죠. 그러면 가장 먼저 줍는 게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제대로 실행이 되는지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세요. 네. 같은 방식으로 그 위에 줄 리스트 Y에 리스트도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올라가서 리스트 Y에 1의 자리, 리스트 Y에 10의 자리, 리스트 Y에 100의 자리를 모두 줍고 그 수를 리스트에 저장을 할 거예요. 역시나 실행되는 것을 한번 확인해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 단계는 뭐죠? 다 주웠으니까 이렇게 내려와야 될 겁니다. 내려와서 계산한 것을 내려놔야 되겠죠? 그래서 리스트 X, 리스트 Y의 0번째가 뭐였죠? 1의 자리였죠? 1의 자리를 더해서 그 더한 개수만큼 풋피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의 자리가 나오겠죠. 그리고 10의 자리도 마찬가지로 10의 자리 더한 개수만큼을 풋피펄을 하고요. 그리고 100의 자리도 풋피펄을 하게 되는데 100의 자리에 더한 개수만큼 풋피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1의 자리에서 올림이 발생이 됐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고 10의 자리에서도 올림이 발생이 될 수도 있잖아요. 100의 자리에서도 올림이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상적으로 수행되는 것 같지만 아래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죠. 117, 117, 115예요. 더하게 되면 얼마가 나와야 되죠? 232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올림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올림이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우선 캐리라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캐리는 뭐냐면 올림이에요. 이런 올림이 발생이 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전 두 개를 선언을 했어요. 왜 두 개죠? 마지막 번째 자리는 캐리를 일단 계산 안 하기로 제가 코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올림이 발생되는 것과 여기서 올림이 발생되는 것을 여기에 저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리스트 지금 캐리는 0,0입니다. 그래서 캐리 제로, 캐리 1은 캐리 제로부터 할게요. 1의 자리에 올림입니다. x의 0번째, y의 0번째 것을 나누기 10을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7 더하기 5는 12잖아요. 12에 나누기 10을 하면 값이 어떻게 되죠? 나누기라면 값만 나옵니다. 1이죠. 그래서 1이라는 올림이 발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의 자리도 한번 볼게요. x의 10의 자리와 y의 10의 자리를 나누기 10을 했어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10의 자리에 올림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캐리라고 되어 있죠. 캐리 10의 자리 그리고 1의 자리, 100의 자리에 다 더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게 캐리가 여기에 더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서 올림이 발생된 것을 10의 자리에 더해줘야만 계산한 결과가 나오게 돼요. 예를 들어서 12이면 캐리가 1이 발생이 되고 캐리는 여기에 더해주는 게 되니까 230이 되죠. 232가 됩니다. 이렇게 캐리가 하나가 올라간 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퍼센트 연산도 있어요. 퍼센트 연산은 뭐냐면 나머지입니다. 나머지. 그래서 x의 1의 자리와 x의 y의 1의 자리를 더하게 되면 12잖아요. 12인데 12에서 10%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나눈 나머지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2의 값이잖아요. 그래서 2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다 퍼센트를 해줬죠. 하지만 이것도 완벽한 계산기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덧셈, 곱셈, 나눗셈, 뺄셈 등의 연산이 가능한 완벽한 계산기 프로그램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진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여기 컴퓨터에 있는 컴퓨터는 0과 1밖에 처리를 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십진수를 변환을 해야 되죠.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는 숫자는 십진수이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9 더하기 1 더하기 9는 10이죠. 그래서 캐리가 하나가 발생이 돼서 이건 0으로 바뀌고 앞에 1이 넘어가서 10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진수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진수에서는
여기 2, 3, 4, 5, 6, 7, 8, 9까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10진수에 10이 있나요? 9까지 0부터 9까지밖에 없고 그 다음엔 1, 0입니다. 1, 0이 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진수에서는 2까지가 아니고 1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만 가지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 더하기 1은 1, 0이 됩니다. 1, 0. 그리고 1, 0 더하기 1, 0은 1, 0, 0이 되는 거죠. 네. 우선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이렇게 더해서 이렇게 더해서 이렇게 더해서 윗자리로 올려지는 프로그램을 만들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하셨던 것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코딩을 해보셨다면, 또한 덧셈, 뺄셈, 나누기, 곱셈을 여러분들이 해보셨다면 이 정도는 금방 코딩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설명만 잠깐 드리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아까 오토픽이라고 했던 그 함수를 그대로 구현을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네 자릿수니까 이번에는 네 자릿수를 더하기를 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이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기서 num는 num-1을 한 이유는 while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while문. 이 while문이 연산이 돼서 마지막에 num 플러스 1이 했는데 false가 돼서 다시 넘어갈 때, 이 넘어갈 때에 여기서 다시 while문을 실행하게 되면 이게 이 연산이 여기 연산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앞에 num은 num-1을 하게 된 거예요. 물론 이거보다 더 간단하게 코딩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단하게 간략하게 라인 수를 줄이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된 코딩인지 여러분들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약간 풀어서 써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코딩을 해보시고 어려운 부분들은 한번 해결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또한 꼭 이렇게 푸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라인 수를 조금 더 줄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함수를 조금 더 선언을 하시면 코딩이 조금 더 짧아지고 이해하기가 처음엔 어렵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그런 게 더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다 풀어본다면 74, 69, 74, 85가 나와요. 이게 우리가 아까 처음에 받은 그 미션지의 미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4, 69, 74, 85를 어떻게 해독할 거냐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파이썬 코드 앤 런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프린트 74부터 받았었죠. 74 이렇게 여러분들 원하시는 함수를 쓰시면 어떻게 쓰는 건지 나오는데 우선 오늘은 이걸 설명해 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잠시만요. 확대 프로그램을 이런 식으로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J가 나옵니다. J 그리고 프린트 69였죠. 그러면 J2가 나오죠. 그리고 프린트 74였습니다. 프린트 85였어요. 네. 그래서 제주라는 암호를 우리는 해독을 해봤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네. 비트와 아스키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비트는 뭐냐면 컴퓨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데이터를 0과 1로 표현을 합니다. 0과 1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비트는 뭐냐면 이 0과 1에 하나를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그리고 8개를 묶으면 바이트가 됩니다. 바이트. 여러분들 이 바이트를 어디서 들어보셨죠?
1GB 어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리고 용량을 세는 단위가 바로 바이트입니다. 아스키 코드는 뭐냐면 이 문자열을 표시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A는 1000001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숫자로 10진수로 바꾸게 되면 우리가 아까 표시를 한 것처럼 그런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숫자가 되는 거죠. 네. 전체 코드를 아까 한번 살펴봤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